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도 터치 폴,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터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체. 그래서 6년 전에 교단을 이제 떠나가지고 합류해서 이제 교육 네트워크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글로벌, 이제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래 교육 네트워크라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조인해가지고 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성취도를 격차를 줄이는 낙후된 지역에서 기회의 평등 또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교육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됐든지 거기에 맞는 한국식 교육의 성공을 거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서양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석학이 카이스트 대학교에 와서 총장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강의나 또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 전부 영어로 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저기 교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여튼 어떻게 됐든지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그 총장이.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미국식 서양식 교육을 하다 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셋업이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지금 카이스트가 상당히 유명한 대학교가 됐잖아요.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것을 이제 잘 못 보여 가지고 총장이 쫓겨나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도 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학생이나. 그 학생이 아마 자살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도 학교가 엄하고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니 얼마나 영어로 자기 문답식으로 공부를 시켜버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 레벨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정할 수가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큰 도시에 이민자들도 많고 흑인 스페니시 계통이다. 또 요새는 또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유럽에 와가지고 이 어떤 대도시의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낙후돼 있다고. 영어도 잘 못하는 애들이 막 뭐 들어가면은 뭐 중국말도 나오고 무슨 아프리카 저기 라틴 계통의 억양을 가지는, 영어도 뭐 제대로 되는 영어를 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환경이 나쁜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어떤 스파르타식, 그러니까 좀 강압적으로, 반강압적으로 위험스럽게 또는 그런 것 환경을 만들어주면 엄청나게 이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저 일전에 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할렘가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시작한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잘하고, 중고등학교지 아마. 그것을 교육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학교가. 그래서 뭐 미국 아이비 대학교, 좋은 명문대학교도 많이 보내고 화제가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튼 이제 배움이라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는 방식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거꾸로. 구닥다리 생각으로 교육을 주입식으로 밖에서 이렇게 티칭,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일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통한다 이게야. 애들의 머리의 환경에 맞게 스스로 공부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대성공을 함으로써 사회에 뻗쳐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변화나 개혁의 방향이 학교, 학생의 머리에서 이제 사회의 머리, 사회적인 이제 양심이랄지 사회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든가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 부패가 심할 때도 있잖아요.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지금 부동산 비리가 있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사회 전체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경험을 쌓는다고. 우리 사회도 경험이 있어야 자꾸 발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났으면 차라리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치료할 재간이 없잖아요. 음성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부동산 사건이 일어나면 외과적으로 이 칼을 대가지고 이렇게 처단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외과도 케이스가 안 되고 그러면 내과적으로 하려면 진단을 잘 내려서 내과적으로 약으로 충격을 받지 않고 이제 치료하는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골말 터졌으면 빨리 째가지고 고름을 이게 배출해야지 빨리 낫지. 그냥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을 내과적으로 적당히 해가지고는 절대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의료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사가 생명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명문대학교가 이제 교사가 되는 이제 교육대학교랄지 거기에 관련된 교육학을 이제 석사가 된다든가 박사가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선진국의 좋은 학교는 전부 다 교사들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만큼 레벨이 없고 대우를 해준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제 뭐 쓸데없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튼 교사들이 대우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래 리스펙트 서로 존경을 하고 이제 월급을 많이 올려서 존경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교사들이 신이 나가지고 자부심, 자기가 교사로서 내가 보람이 있다, 긍지가 있다, 자부심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좋은 이제 교육거리, 자부심을 애들한테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지. 교사를 대우를 잘 해주면 그런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교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함께 실패하고 더 잘 실패해야지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 과학기술도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경쟁이 아니고 서로 협치하고 도와주고 동료끼리 공부를 하는 거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저 지식 같은 것도 생각만 하고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만들고 배우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부는 학습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에필로그에 이제 그런 말을 띄었어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한데 가성비가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번 그런 케이스가 핀란드,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한국도 포함시켜 준 것 같아.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가 16세기에 셰익스피어를 발전시켜가지고 그래머 스쿨을 탄생시켰는데, 중국에도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많이 내서 이 학습혁명을 제4차 산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 9가지를 빨리 내가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을 배운다. 그게 중요하고, 학습 자체를 즐기는 것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은 왜 그렇게 따지니, 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 왜 비관적으로 말을 하니, 그 차원이 아니다고요. 그 뭐 항상 비판적으로 이해하면 왜 발목을 잡네.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걸 잘 가려서 대화를 해야지, 무조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한다면 너무나 비판적이라고 발목 잡는다고,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고, 그런 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참다운 자부심인지, 그래서 이제 행동이나 말이 좀 그렇게 나오는 건지, 또는 오만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간의 자부심을 이게 억눌러서 하는 것하고 또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오해가 적고 싸움도 적게 되고, 그것은 그런 차원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또는 진심이랄지 그런 걸 다 따지고, 그렇게 스마트한, 머리를 잘 굴릴 수 있는 레벨이 높은 그런 선진국의 의식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는 건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경제적인 선진국도 좀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근데 정신적인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선진국은 아직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는 자부심, 그리고 뭐 자존심, 일본을 조금 이겼다, 중국을 조금 이겼다고 해서 오만하고 그러면 냄비 현상이 나타난다고. 냄비 현상. 그 수준이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자부심, 그런 것을 굳건히 해야지 남비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상당히 오래 간다고. 먼저 강의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아동 철학을 발전시켜라. 어려운 말이죠. 그걸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동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창의력을 발휘하라. 네 번째, 품성을 개발한다. 인성교육이라고 말만 떠들지 말고, 좀 무조건 학교나 통치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품성이나 인격이나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예를 들어서 성남에 대장동 사건이 나면 거기에 백그라운드나 왜 일어났는가 창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면, 정말 진짜 그것이 비리라고 판명이 난다고 하면은 빨리 액션을 취해서 조사를 하는 데가, 나는 이제 뭐 6천 명인가 전국 대학 교수들이 그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특검을 하든지 뭘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말이지. 그걸
빨리 해야 될지 어떨지도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초점을 못 잡고 그러면은 흔들흔들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고 기득권자가 그 일을 잘 못해서 불쌍한 이제 서민이랄지 그런 사람을 더 엿보이게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러나도 스트레스 경제적인 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희망을 못 주는 그런 어젠다나 공약을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이제 국민의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장래 희망이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심하지. 그러니까 품성을 개발하고 그게 대안이 내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내면화한 기준으로 상처받는 것을 덜 받게 하고 국민한테 감정 고치를 자신이 하든지 국가가 하든지 마음 챙김. 자기가 필요하면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 챙김. 이게 불교 심리학도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크리스찬 개신교에서도 정말 성찰을 잘해서 우리가 심성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먼저도 내가 내 책에서 3, 4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또 유치원 교육이나 생후 태어나자마자 그게 이제 뉴질랜드 시스템이라고. 뉴질랜드에서는 애가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면은 바로 간호사가 집으로 쫓아간다고. 가정 간호사 같이. 그럼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학교 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보건교사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건교사 있는데 하여튼 간호사하고 유치원 이제 그런데 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그럼 어린애들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것은 1960년도 그러니까 벌써 60년 전에 미국에서 미시간의 페리 초등학교 모성 보건 간호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산전 교실도 만들고 산전 교실을 연구소도 만들고 연구소에서 석사 박사도 배출하고 얼마나 레벨 없고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간호사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데는 돈을 안 쓰고 맨날 어렵다고 해서 현금만 바로 주면 그거 망치는 거라고. 국가에 어떻게 돈을 자꾸 이게 대가 없이 막 이렇게 뿌리면 그게 무슨 교육 효과가 있고 감사하게 애들한테 용돈을 주어도 유태인 같이 제대로 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점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돈을 주고 애를 가르친다고 용돈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육에서나 또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준 것이 펑펑 돈을 준다고 조건 없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래.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하는 사람이나 국가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리학적으로나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는지 참 이상할 노릇이야.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그리고 6번째 협력을 강화하라. 팀워크 공동체. 그것은 이제 핀란드의 피우라 선생님이 잘한다고. 더 공평한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 7번째 가르치는 연습을 하라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공부를 시키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제대로 하면 가르치는 방법과 노하우, 연습을 시키려면 장래 의사처럼 교사를 존경하여
교사 대가가 되고 자긍심을 교사가 느끼고 더 높은 주체적으로 교사가 혹사만 당하지 말고, 그리고 교사의 장인 기술을 연마시키도록 국가나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서 교사의 장인 기술을 성공시킨 데가 핀란드하고 싱가포르이 아닌가, 그렇게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8번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아직 로봇 교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바로 과학기술을 연마시키는 도구로서의 로봇 교사가 타브리트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곧바로 온다. 9번째, 스스로 미래를 건설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할 것은 이튼 카리지라고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런던에 이튼 칼리지,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데 고등학교입니다. 이튼 고등학교. 이제 이 학교 이름이 이튼 칼리지인데, 이 이튼이 있는 데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가까울 거야, 아마. 600년이야. 그럼 60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600년의 전통을 가진 고교, 고등학교인데, 이 출신의 600년 동안에 총리가 19명이 이제 탄생을 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은 제외하고 남학생이 기숙학교가 다니자고, 여기에 이튼 칼리지 고등학교에 교훈이 뭐냐. 첫째, 약자를 이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굴한 사람 되지 말 거.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말 거. 네 번째, 상대방을 배려할 거. 다섯째, 잘난 체 하지 말 거. 여섯째, 공적인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이런 교육은 포용성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높여주고 생각하고 진정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튼 칼리지. 유명한 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프로젝트를 주고, 너를 어떻게 할래? 그걸 레포트로 내고 시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하고 서로 토론하고 점수까지는 이제 매길 수도 있고 안 매길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서 교육에서는 지덕체를 연마하자. 아는 거, 도덕을 거리는 거, 체육을 잘하는 거.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학교다. 학교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들 사회를 발전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사회하고 교육하고 완전히 이제 묶음이 돼 가지고 동시에 발전하는 거. 공동 목표를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고 이제 비전 이제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다 함께 배운다 이 말이죠. 그게 코딩 교육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 됐든지 역코딩이랄지 유아 교육 교사 재질을 발전시키고 경쟁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고 교육은 투자 수익성이 아주 보장되는 분야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교육 분야다. 근데 꿈틀꿈틀 하지 마라. 저 교육 시스템 왜 그렇게 꿈틀꿈틀, 사회는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데 어떻게 교육에 관한 정신문화는 그렇게 더디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도 그렇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지식이 아주 엄청나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질 않아요. 지금 공산주의는 망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이랄지,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되지요. 사회주의는 조금 몰라도. 이제 유럽 계통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구라파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남한 경우에서 서양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6.25도 내가 경험을 했지. IMF도 경험을 했지. 지금 밀려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받기도 하고. 같이 헤쳐나가면 된다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하튼, 이번 강의가 너무나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